남자친구는 건설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을 써서 그런지 퇴근한다, 잔다 한마디 연락 없고 다음 날이 돼서야 연락하는 식의 패턴으로 사귀었어요. 그러던 중 퇴근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다니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나까지 굳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삭히며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여태까지 만나던 여자들은 연락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해서 연락 문제로 많이 헤어졌어 라고 말한 상태라 미리 듣고 나니 더욱 연락 문제로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내가 더 배려해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일이 힘들어서 퇴근 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며 믿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6시부터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하던 사람을 의심 하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네요. 어느 날은 그 남자와 통화할 때 갑자기 벨소리가 들리기에 뭐냐고 물어보니 업무용 핸드폰이 있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끊자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의 의심이 조금 시작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왜 2개지? 하며 생각하던 중 다시 전화가 와서 본인이 핸드폰이 2개라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면 싫어할 것 같으니 괜히 오해 살 일 생길 것 같아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용 폰을 조만간 없앨 거라고 먼저 말하는 걸 듣고 또 저는 바보같이 괜히 일이 바쁜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너무 재촉했나 하고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만남을 계속 이어가던 중 연락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되니 참다 못해 저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더군요. 그 남자는 제가 싫은 소리를 한 그 하루 동안은 연락을 잘하는 것처럼 신용하더니 바로 다음날 바로 원래의 패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해야겠다고 체념할 때쯤 그 남자가 저에게 일이 바빠서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둥 쉬는 날 호캉스를 가서 기분 좋게 보내고 오자고 함께 같이 갈 호텔을 고르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시기에 예비신부와 함께할 신혼집에 가구를 보러 다녔다고 하더군요. 9월부터 새 계약이 생겨서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하기에 저는 일 때문에 바빠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9월에 결혼식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였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저와 첫 만남이 있던 날에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올해 결혼할 여자가 사주에 있으니 그 여자가 너인 것 같아 사주궁합을 보러 가자고요. 그런데 그 뒤로 다른 곳에서 사주를 4번이나 보더니 사주 볼 때마다 우리 궁합이 잘 맞으니 이제 결혼을 하자며 마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저희 부모님께 명절 선물까지 챙기면서 저를 진지하게 만난다고 말을 하는 걸 보니 혹시나 의심했던 것들이 내심 안심이 되었고 이 남자는 나를 정말 좋아하고 미래까지 생각하는구나. 부모님께도 곧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고 기만하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죄송스럽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지내던 중 평소에 이 남자와의 연애관계를 상담했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그 남자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핸드폰 번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다른 여자와 웨딩 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친구에게 오히려 화도 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 숨기고 있던 휴대폰의 번호로 전화하니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당황하면서 이따가 전화할게 일중이야 정말 미안해 라며 끊더군요. 그러고 30분 정도 흐른 뒤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이 남자가 저에게 한 말은 본인이 너무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못해서 집안에서 이어준 사람이라면서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부와는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 저를 알게 됐고 만나고 나니 본인의 이상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비신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 저에게 변명하려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죄 없는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평생 이 남자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이 들었고 여자 대 여자로서 이 여자에게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이 있다며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속 예비 신부의 번호를 확인하고 예비 신부에게 두근거리는 심장을 붙잡으며 전화했습니다. 저 신랑분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걸 저에게 왜 말씀하시는 거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멍해져서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다짜고짜 전화로 거짓말 같은 말을 하니까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내자 그제야 한 개씩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취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피해자라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예비신부가 제가 한 말을 오해한 것 같아서 그쪽 양가의 부모님과 예비신부에게 다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 중 한 명도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보냈냐?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해달란 거냐? 라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태도로 제가 마치 상간녀라도 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예비신부와 양가 부모님에게 저에 대해 악담을 해놨더라고요. 본인이 결혼 준비하는 예비신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본인을 좋다고 따라다닌다고요. 이런 사람을 제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했던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합니다. 이 남자는 사과는커녕 지금 양쪽 부모님이 다 있는 상태다. 우리 서로 이제 연락하지 말자며 제가 매달리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 한 명을 몰아세우며 마치 제가 이 일의 원흉인 것처럼 만드는 태도들에 너무 무섭고 힘들고 억울합니다. 그 남자의 모친에게 연락해 사과를 제대로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저한테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라면서 자신이 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모든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면서 그러니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도대체 사과를 왜 제가 아닌 가족들에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부에게도 마땅히 사과를 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저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그 남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그만 고통스럽게 해라. 결혼하기 전에 뒤숭숭해서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났다. 저는 놀이개였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교제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했던 행동들에 결혼 결심을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미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하며 내년에 결혼을 하기 위해 박사과정 휴학 처리도 하였습니다. 마음을 많이 썼던 만큼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그들의 사과를 받는다고 한들 제가 다른 누군가를 순수하게 의심 없이 사랑하면서 이 일을 아예 잊고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온 사람들의 축복 아래 이뤄질 결혼식을 마치 제가 파탄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흘러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허탈합니다.